안녕하세요. 올투 스탁랩 올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차트를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호가창을 보는 방법,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매도 대기 물량, 매수 대기 물량이 보이고 있고요. 현재 3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매도 대기 물량이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매도 대기 물량이 많으면 주가는 더 오른다. 반대로 매수 대기 잔량이 많으면 주가는 더 하락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매도 대기 잔량이 많은 상태고 주가는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차트에서 빨간색 캔들이 무엇이고 파란색 캔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캔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캔들의 기본 구조. 캔들 하나에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담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빨간색을 양봉, 파란색을 음봉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꼬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꼬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캔들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캔들 하나에는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렇게 총 4가지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식인데요. 빨간색은 양봉, 파란색은 음봉입니다. 이 캔들에서 여기가 바로 시가입니다. 일봉이면 그날 하루에 시작된 가격이 10,000원인 거고 주봉이면 월요일에 시작했던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월봉이라면 그 한 달 동안 첫 거래일에 시작됐던 주가가 10,000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종가인데요. 종가는 이 캔들이 마무리된 가격입니다. 일봉이면 그날 하루에 주가 변동폭이 있다가 11,500원에 마감이 된 것이고 주봉이면 한 주 동안 주가의 등락폭이 있다가 금요일 날 11,500원에 마감이 된 것이고 만약에 이 캔들이 월봉이다라고 하면 한 달 동안 주가가 움직이다가 마지막 날에 11,500원에 마감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삐죽하게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꼬리라고 합니다. 보통 장이 시작되면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잠깐 밀려서 아래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다시 밀려서 종가를 여기서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캔들은 시가는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잠시 밀려서 저가 9,5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12,000원까지 올랐지만 장 마감 때쯤 해서는 11,500원에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보통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을 때, 즉 주가가 올랐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양봉이라고 부릅니다. 음봉은 반대입니다. 음봉은 시가가 위에 있고 종가가 아래에 있습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낮은 가격에 마무리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며 음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그날의 최고가, 여기는 그날의 최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캔들 같은 경우는 시가는 여기 시작했지만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강하게 밀리면서 저가 9,500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며 10,000원에 마감한 그런 캔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꼬리를 윗꼬리, 아래에 있는 이 꼬리를 아랫꼬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캔들 하나에는 그날의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봉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음봉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 마감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즉 양봉은 매수세가 우세해서 주가가 올랐다. 또 몸통이 클수록 강한 상승을 말합니다. 반대로 음봉은 매도세가 우세했고 특히 몸통이 클수록 강한 하락을 말합니다. 몸통이 클수록 장대 양봉이라고 하고요. 반대의 경우는 장대 음봉이라고 합니다. 특히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는 강한 매수세 유입의 신호가 되기도 하고 특히 거래량이 동반되면 더욱더 신뢰가 됩니다. 장대 음봉은 반대의 경우겠죠. 강한 매도세 유입의 신호가 되는 것이고 또한 기관의 매도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차트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수많은 캔들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일봉이고 하루하루의 주가 변동폭을 캔들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몸집이 큰 캔들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미비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엄청나게 커졌죠. 이렇게 몸집이 큰 양봉을 장대 양봉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거래량이 붙으면 그만큼 강한 매수세를 의미하는 거고 향후 주가가 더 오를 것을 암시하는 캔들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반대의 경우 장대 음봉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평소보다 큰 음봉이 만들어졌고 커다란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고 거래량도 아주 커졌죠. 이것은 그만큼 현재 이 기업에 대한 매도세가 더 압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려면 장대 양봉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고요. 반대로 장대 음봉이 많이 만들어지면 주가는 더 하락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반드시 거래량을 동반해야 한다. 장대 양봉도 마찬가지고 장대 음봉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야 그 의미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다음으로는 꼬리가 말해주는 시장 심리입니다. 꼬리는 긴 윗꼬리가 생길 수도 있고 긴 아랫꼬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캔들은 이런 모습인데 긴 윗꼬리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다시 강하게 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캔들로 나타내면 시가가 형성이 되었고 장중에 주가가 올랐는데 다시 크게 하락하면서 종가가 여기에서 형성이 되면 이런 식의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캔들에서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고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캔들과는 다르게 종가가 위에서 형성되지 못하고 강한 매도세에 밀려서 시가랑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는 의미고 부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랫꼬리가 긴 캔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주가가 시작을 했는데 강하게 밀렸지만 새로운 매수세가 가담을 하면서 다시 종가를 들어 올리며 처음에 시작했던 시가와 비슷하게 종가가 마감이 됩니다. 그만큼 강한 수요를 입증하는 캔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긴 윗꼬리가 달리면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고 아랫꼬리가 달리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긴 윗꼬리는 주가가 올라가려고 했지만 매도 압력이 너무 강해서 막혔다는 뜻이고 긴 아랫꼬리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려고 했지만 강한 지지를 받았다. 즉 매수 지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래량을 함께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캔들은 어떠한 모양이 나와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파란색 캔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캔들에서는 음봉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가, 그리고 이 아랫부분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날의 고가고요. 그리고 이 아랫꼬리가 끝나는 지점은 그날의 저가입니다. 보시면 이 캔들은 시가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강하게 다시 밀리면서 윗꼬리를 달았고요. 다시 밀리다가 장중에 회복해서 종가가 여기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즉 주가가 올랐지만 강하게 밀리면서 하락을 했다가 약간의 지지를 받으면서 회복을 한 모습. 그래서 이 부분에서 캔들의 몸통이 만들어진 거고요. 요 위에 윗꼬리도 강하게 달았고 아랫꼬리도 단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아주 많이 터졌죠. 아주 의미 있는 캔들입니다. 그만큼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장대 음봉이 나타났죠. 거래량도 아주 크게 터졌습니다.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잠깐의 반등은 했지만 주가가 쭉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아랫꼬리의 경우인데요. 보시면 아랫꼬리가 상당히 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강하게 밀렸지만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시 주가가 원상태로 회복되고 오히려 시가보다 더 위에서 마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랫꼬리는 강한 수급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캔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망치형, 영망치형, 돛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망치형 같은 경우는 긴 아랫꼬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망치형인데요. 이러한 망치형은 강한 수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 가능성을 이야기해주는 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망치형은 이 망치형을 뒤집어 놓은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윗꼬리가 길죠. 윗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했으나 매도 압력에 막혀서 주가가 하락 마감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큰 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망치형은 음봉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양봉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가보다 종가가 더 크게 밀렸으면 음봉이 되는 것이고요. 시가보다 주가가 강하게 출발했으나 크게 밀렸습니다. 그러나 종가가 시가보다 더 위에서 마감을 하면 그때는 양봉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캔들 모두 윗꼬리가 길다는 의미는 그만큼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뜻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돛지형이 있습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면서 시가와 종가가 거의 차이가 없이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캔들입니다. 아직 시장이 결정을 못했다는 의미고 대부분 추세 전환의 전조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돛지 캔들은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는데 종가와 저가가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된 것입니다.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으나 다시 밀렸고 또 주가가 여기까지 하락했으나 다시 올리면서 결국 이 가운데 부근에서 시가 부근에서 주가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상승 추세 꼭대기에서 돛지가 나타날 경우에는 하락 반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다음날 방향 확인이 필수인데요. 예를 들면 주가가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하다가 돛지가 나왔습니다. 돛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현재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다는 의미입니다. 돛지가 나온 이후에 갑자기 거래량이 붙은 장대 음봉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즉,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 겨루기에서 매도세가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돛지 캔들이 나온 이후에 다시 또 양봉이 만들어지면 여기서의 힘 겨루기에서 매수세가 우위를 차지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으로 음봉이 나와주면서 갑자기 돛지가 나옵니다. 그동안은 하락 압력이 강했지만 여기서 힘 겨루기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돛지 캔들은 다음날 캔들이 아주 중요한데 다음날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추세의 반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날 역시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힘 겨루기에서 매수세가 가담을 했지만 여전히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치형도 그렇고 영망치형도 그렇고 돛지도 그렇고 항상 거래량이 증가해야 그 신뢰도가 더 커지고요. 다음날 어떤 캔들이 나오느냐 그것에 따라 추세의 방향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캔들 하나에는 시가, 종가, 고가, 저가 4가지 정보가 담겨 있는데 상승으로 마감하면 양봉, 하락으로 마감하면 음봉입니다. 그리고 몸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힘의 크기가 더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통의 크기가 큰 양봉은 장대 양봉, 몸통의 크기가 큰 음봉은 장대 음봉이라고 합니다. 또한 캔들에서 윗꼬리는 매도 압력을 말하는 것이고 아랫꼬리는 매수 지지를 의미합니다. 윗꼬리는 부정적인 신호고 아랫꼬리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반드시 거래량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거래량 없이 나오는 캔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를 했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면 부동산이 있는데 한 채가 거래된다고 해서 그 가격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가격에 여러 채가 거래가 돼야 실제 이 아파트의 가격이 되는 것인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터져줘야 그 캔들에서 나오는 주가가 더 신빙성이 생기는 것이고 이 캔들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캔들 하나만 보지 마시고 다음날 어떤 캔들이 나오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동평균선과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수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올투 스탁랩의 올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